네, 안녕하세요. 허긍정입니다. 저는 신림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쿠팡 물류센터 본점 예센터로 출고 업무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전날에 또 약속이 있어서 거의 잠은 1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갔습니다. 꾸역꾸역 일어나서 버스를 타러 갔는데요. 버스를 타러 가실 때는 버스 앞에 센터 이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물류센터 버스들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버스 이름을 확인하고 타셔야 돼요. 제가 탔을 때는 이미 먼저 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6시 24분에) 출발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니까 출발을 했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도 좀 뒤적거리고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잠들면 못 내릴 수도 있으니까 알람도 엄청 많이 맞춰놨어요. 네. 이렇게 출발을 해서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거의 없어서 5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센터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가시는 거 보고 따라가긴 했는데 어리버리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입구에서 출근 확정 문자를 보여줘야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입장을 했고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가 좀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정표에 따라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교육을 듣고 나서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에요. 처음 왔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도 인접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도착하면 관리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내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하면 되고요. 첫 방문자 같은 경우에만 별도로 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카드를 발급을 받는데, 원카드는 일종의 여기서 쓰는 신분증 내지 바코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벽에 적혀있는 대로 쿠팡 펀치 앱에 들어가서 체크인 준비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안에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와이파이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는 아니고 오로지 출퇴근용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인터넷을 쓸 때는 인터넷을 켜줘야 됩니다. 네. 와이파이만 켜져 있으면은 데이터가 안 터져요. 그래서 개인 데이터를 꼭 켜줘야 개인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분한테 보여드렸는데 분명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체크인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자분이 이것저것 만져가면서 도와주셨는데 전 아이폰이라서 그 네트워크 껐다 켜보실래요? 재설정까지 하고 난 다음에야 결국 아예 종료했다. 체크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번 얽혔습니다. 데이터 꺼볼까요? 인터넷? 저거 모바일 데이터. 그 저기 일반 데이터요? 네네. 그래서 체크인을 마치고 나면 건강검진 네 맞아. 체크인 누르고 네. 되죠 그거. 문진표 네네. 같은 거 작성을 합니다. 아마 급여 정보 그래서 등록해야 될 거. 그 아, 문진표까지 네.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내자분이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은 네, 급여 정보를 등록하라고 해서 그것까지 등록을 했고요. 네. 건강검진 문제표를 다 작성하고 나면 다시 안내자분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는 사원증 발급과 그 다음에 방한 피복,
방한복이죠. 방한복과 방한화를 대여하러 갈 겁니다. 앉아 계시면 돼요. 1시간 앉아서 듣고 시작하셔야 돼서. 네. 자, 직원분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하셨고요. 뭐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했던 마음이 그때 많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차원증을 받은 다음에 원카드를 스캔하면 안쪽에 있는 방한복과 방한화를 본인 사이즈에 맞게 갖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저 원카드를 계속 본인이 휴대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보니까 발급받은 사원증 안에 저 원카드를 끼워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저거 가방에 뒀다가 나중에 교육받을 때 다시 라커룸까지 가서 저걸 다시 갖고 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는 좀 발이 작기 때문에 260mm 사이즈를 받았고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상하의가 한 벌입니다. 약간 뭐 드레스나 우주복처럼. 그래서 일단 제가 이따가 입는 모습을 보실 텐데 다리부터 끼고 위에 몸통을 끼면 됩니다. 그리고 사물함 같은 경우에는 사원증에 번호가 써 있는데 그 번호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조금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변 분한테 여쭤봤어요. 요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난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가 적힌 번호대로 갔는데 그 번호에 다른 분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어떡하지? 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관리자분한테 갔습니다. 하루 종일 얼타는 날이었어요, 이날. 관리자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관리자분도 좀 당황해 하시면서 사원증을 바꿔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원증을 다시 바꿨고요. 그렇게 다시 라커룸을 이동해서 이번엔 비어있는 제 번호의 사물함에 제 물품을 넣고 환복을 했습니다. 준비물에 자물쇠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본인 물품을 도난 방지하기 위해서 자물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은 공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물함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첫날 교육받을 때는 요거 핸드폰 갖고 있다가 나중에 공정 들어가기 직전에 반납하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내부 모습은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공정별 안내자가 오셔서 명단을 부릅니다. 그 명단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 되고요. 저는 출고 파트에 지원했기 때문에 출고 파트에 계신 분들 한 8명 정도하고 같이 이동을 했는데 가다가 한 명만 그 자키를 몰고 계신 되게 고인물 같은 분한테 인계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출고 검증이라는 파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출고 검증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요. 한 6대4 내지 7대3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공정에서 음악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최신 가요는 아니어서 뭐 클럽이나 그런 느낌은 안 나고 대략 10년 전쯤 노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티아라 노래, 그 다음에 뭐 인피니트 노래 이렇게 많이들 나왔는데 뭐 10년 전 노래였는데 전 오히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클럽보다는 약간 지역 소규모 축제나 운동회 같은 데 간 느낌이었어요. 중간중간 따라 부르면서 좀 신나게 했습니다. 작업 시작하기 전에는 교육 담당자분이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다 해주시고 나면은 간단한 설문지도 작성을 합니다. 그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그 싱글이라는 업무를 맡게 됐어요. 싱글이라는 업무는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로켓 프레시 상품들을 정해진 상자에 담고 운송장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아마 싱글이라고 붙인 이유가 제가 한 공정에서는 프레시백이나 종이상자에 한 가지 종류의 물품만 넣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새우깡이다 그러면 그 박스엔 새우깡만 들어갔어요. 근데 뭐 한 개가 들어갈 때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때도 있고 6개가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거는 그 바코드를 스캔하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바코드를 스캔하면 됐어요. 작업 순서는 각 작업대에 본인의 원카드를 인식을 해서 테이블이랑 약간 연동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연동을 하는 그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토트라고
물품이 담긴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그 바구니를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스캔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그 다음에 스캔을 해요. 물품 바코드를 스캔하고 나면 어떤 박스로 포장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프레시백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종이 상자에 넣어야 되는지 그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개를 넣어야 되는지 수량, 그리고 어떻게 포장을 하면 되나, 뭐 완충제, 뽁뽁이나 에어랩 같은 건 어떻게 들어가면 되고, 냉각제는 뭐 아이스팩을 쓰면 된다, 드라이 아이스를 쓰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포장을 진행하고 나면은 운송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운송장을 종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티커를 떼서 상자에 부착하면 되고요. 프레시백의 경우에는 프레시백에 운송장을 넣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송장이 남아있으면 그거를 떼고 새 운송장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프레시백 같은 경우에는 찍찍이 형식이고 뭐 별도로 조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간다거나 아이스팩이 들어간다고 해서 별도로 포장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종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냉각제가 들어갈 경우에는 박스가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장재를 한 번 더 감싸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박스는 하나하나 전부 다 박스를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엄청 많이 써요. 그날 저 한 3시간 안 되게 일하면서 테이프만 한 2롤 이상 쓴 것 같습니다. 커팅기가 있긴 한데 커팅기를 어쨌든 써야 되기 때문에 손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합니다. 저도 자영업하면서 로켓프레스 진짜 많이 쓰는데 보통은 저도 종이 상자로 하거든요. 이 이후로 프레시백으로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운송장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 운송장을 깜빡하고 못 붙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좀 처음에 얼을 탔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고 관리자 찾으려고 하니까 건너편에 계신 선배님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장 하나를 내가 안 붙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지금 포장하고 있는 상품만 운송장 잘 맞게 붙이고 기존에 있던 운송장은 그냥 버려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차피 나중 검수 과정에서 제대로 스캔이 되지 않거나 운송장이 붙지 않은 건 다시 한번 재작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눈치 볼 거 없이 과감하게 버리라고 했습니다. 선배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욕먹을까봐 진짜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안에서는 시간이 너무 안 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갔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스캔하고 포장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도 있었고, 음악을 틀어놔서 더 시간이 빨리 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음악을 틀어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고했던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시부터 12시 반까지 일을 하는 그 주간 슛이라고 하는, 안에서 뉴 주간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공지된 쉬는 시간은 11시 반부터 12시였는데 그 시간에 쉬진 않았고 작업이 12시 정도에 끝나서 12시부터 12시 반까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풀타임 같은 경우는 12시부터가 점심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12시부터 오전 작업이 종료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1시 45분쯤 되니까 물량이 좀 현저하게 줄어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업량이 없으면 저는 어차피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기도, 그래서 옆에 분 그 토트를 갖다가 제가 그냥 작업을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엔 10시 이전에 주문을 해야 당일 배송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뉴 주간조라고 하는 쇼타임 근무자들을 선발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업무를 하고 나면은 이제 마침내 작업이 끝나고 다시 라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뭐 풀타임 근무자들은 식사하러 가시고 저 같은 분들은 이제 안에 들어와서 환복을 하고 퇴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나면 안전화하고 방안화하고 방안복은 반납함이 있어서 거기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반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넘어야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면 급여 인정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휴식을 위해 휴식 공간을 이동을 했고, 쿠팡의 명물이죠. 400원 자판기에서 게토레일을 하나 뽑아서 마셨습니다. 그닥 목이 마르다거나 힘들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막상 뽑아서 먹으니까 거의 뭐 사초컷 했습니다.
12시 반이 되면 체크아웃을 하면 됩니다. 뭐 그 전에 사원증은 반납을 하는 반납함에 넣어주면 되고요. 전 쫄보라서 31분에 체크아웃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퇴근 버스를 타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데 저는 신림에서 탔잖아요. 그래서 신림 버스를 찾았는데 신림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노선표에 최종 목적지만 앞에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림, 구로 이걸 타면 된다고 알려주셔서 유쾌하게 기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길이 많이 막혀서 올 때는 50분이면 왔는데 갈 때는 거의 1시간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신림. 자, 오늘의 총평. 신림이에요?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테이프 때문에 손목이 조금 아픕니다. 신도림 가려면 뭐 여성 근로자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은 관리자분들이 서로 좋아서인지도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사실 서로 그렇게 많이 터치하거나 신도림. 이야기할 신도림. 기회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점은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아침에 갈 때도 한 50분, 올 때는 1시간 40분 이렇게 걸리니까 거의 2시간 반은 무급으로다가 그냥 도로에 제 시간을 뿌렸습니다. 딱히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아니면은 인프라가 없는 이제 학생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알바로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쿠팡 물류센터 곤지암 1센터에서 출고한 후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일거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